안녕하세요. 핵심 보상 내용만을 전해드리는 핵보상TV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것도 바로 어제 인스타에서 DM으로 하나 문의가 왔습니다. 손사시험을 준비 중인데 알리르무밖에 머리에 남는 게가 없다. 고지우밖에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손사 시험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실 많은 후배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손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우리 손해사정사로서의 그 경험담을 수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뭔지 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손해사정사가 뭘까요? 일단 그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뭐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공정하게 산출을 하여 이제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 이때 이 손해사정사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건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영위하는 그쪽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저희같이 소비자분들한테 사건을 의뢰받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독립손해사정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소비자 편에서 사건을 의뢰받는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시험 이제 다 본격적으로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보통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법인 경력 5년이 되면 1차가 면제가 되고요. 법인 경력 5년이 안 되면 1차, 2차 시험을 다 봐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경력이 5년 이상이 경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회사에 5년 딱 채우지 못해가지고 불운하게도 1차, 2차 동차로 저는 다 준비를 했어요. 동차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정말 더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준비 기간은 이제 매년 1차가 4월 달에 있고 2차가 8월 달에 있으니까 그 전년도 12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년도 12월 달부터. 그럼 총 준비 기간이 거의 9개월 정도 됐죠. 9개월이요? 9개월이면 너무 빨리 합격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일하고 집에 가서 일 공부밖에 안 했어요. 이거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거 지금 리스펙이에요, 진짜. 네. 일, 공부를 다. 그렇죠. 역시.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네. 이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자아를 잃을 정도로 일 공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신우 손해사정사님께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수험생들에게 노하우라던가 수험 공부에 있어서 꿀팁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동차 기준으로 조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동차도 사실 2차의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2차를 저처럼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1차를 조금 소홀히 하셔서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차 떨어지면 2차에 대한 기회도 없어진다는 점. 맞죠. 그래서 저도 12월 달부터 준비를 했지만 그 다음 년도 사실 1월 달, 2월 달에 사실 거의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1차를 또 굉장히 또 불이 나게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정말 커트라인으로 붙었어요. 야, 64점 뭐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1차를. 큰 점수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차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2차를 사실 이제 1차가 끝나고 5월달, 6월달, 7월달 할 때는 사실 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시기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그 실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일반 좀 이런 수험생 분들보다는 좀 유리하게 좀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저 노하우나 꿀팁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의학 부분에서 저는 그 기본 강의를 음성 파일로 바꿔서 차 이동할 때 그 음성 파일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은 내가 사실 거의 뭐 100% 암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이거를 질병 상해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좀 외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사실 유명한 그 카페에서 이런 뭐 선배의 노하우를 보고 사실 이걸 알게 됐었는데 의학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상당히 꿀팁이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그 유선사님, 네. 유선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사실 아까 전에 저희 그 홍신호 손해사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인 경력 5년 이상이면 1차가 패스가 됩니다.
저는 1차를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런 혜택이 있었죠. 그래서 네. 저는 온전히 2차에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일단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회사를 잠깐 그만뒀어야 됐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공부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제 머릿속에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수석 아니면 의미가 없다. 수석. 근데 너무 건방진 말씀이지만 왜냐면 전업으로 저는 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뭐 제 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난 이번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수석을 해야 된다. 수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석 하셨나요? 근데 못했죠. 네, 못했고. 조용히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좀 재수없지만 수석과 점수가 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면 네네. 저희 근데 게스트가 있으세요. 저희 수석을 제가 모셨거든요, 제가. 노하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홍신호 손해사정사님께서 얘기를 다 잘 해주셨는데 무조건 시간적인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외울 건 외우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상 책임의 경우에서는 이제 계산하는 어떤 반복 연습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자료를 막 돌려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의 논리를 이제 정립을 하시고 그 논리대로 이제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만 하겠습니다. 뭐 양쪽에서 너무 길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할 게 사실 좀 적어요. 네, 저는 뭐 여기서 안 나온 조금 좀 실질적인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수험에 있어서는 정신 상태 중요하고 진짜 뭐 노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지가 합격에 있어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면 제가 원래는 교도관이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조금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교도관을 하면서 틈만 나는 대로 사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손사를. 왜냐면 나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면은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음가짐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7개월이라는 좀 짧은 기간 안에 동차 합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가짐과 함께 또 수험에 있어서 좀 꿀팁을 얘기해드리면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쓰면서 공부하는 거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썼던 과목이 2개 그리고 눈으로만 보고 넘어갔던 과목이 2가지였는데 의학이나 산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쓰면서 했거든요. 성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논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사례 위주의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는 안 써버릇 해가지고 점수도 그만큼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많이 써보면 점수도 높게 나온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은 수험생활 하실 때도 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네. 들어가야죠. 43회 신체 손해사정사 수석 합격생 우리 유원상 손해사정사의 지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가서 그러면 예. 나가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제 43회 합격생 그리고 앞에. 수석 수석 합격생입니다. 이동윤 손해사정사를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핵보상TV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수석으로 합격하실지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가 수석을 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진 않죠.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합격을 하더라도 불안불안하게 합격선이 아니라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학원에서 합격 수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일종 손해사정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체 손해사정사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모르는 과목도 있었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저는 총 준비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7개월. 이게 다른 우리 초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기간이 짧았었던 이유가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보험에 관련된 일을 18년 이상 했고 일종 손해배상사도 취득하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뭐 룰이라든가 그런 방향성 같은 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쉽게 잡고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시작점이 달랐다기보다 마음가짐은 좀 편안했던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해배상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감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 대신 그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부담감이 더 생겼던 이유 하나 중에 하나가 너는 자격증도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보험에 관련돼서 일을 또 해왔잖아 하는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이었군요. 그쵸. 예전에 적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을 때 27명 중에서도 합격을 했는데 320명 뽑는데 거기 못 들어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부담감? 엄청 좀 심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그리고 여기 뭐 공부 양 같은 걸 좀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좀 퇴사를 좀 하고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우리 신체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1과목인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제 원래 본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이 없었는데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그리고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게 공부할 양도 많고 이해도 안 되고 초반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면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접하는 분야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주변에 뭐 스터디 그룹도 좋고요. 뭐 요새 좋은 학원 강의들도 있으니까 본인들한테 맞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의나 이런 걸 좀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노하우 꿀팁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 저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서브 노트를 만들어라 하시는데 저는 학원에서 나온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몇 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계속 읽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지만 한 5번 정도 읽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남고 한 10번 넘어가니까 대충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게 다독하다 보면 이 교재를 만든 분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교재를 어떤 순서대로 만들었는지까지 알게 되니까 이게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발췌하고 어떤 부분에서 발췌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다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독을 하다 보면 저자의 의도까지도 그럼요. 뭐 죄송한 말씀인데 제 거는 이렇게 짧아. 아니 제가 무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거랑은 저도 깊이가 다르네요. 좀 짧게 말해서 다행이지. 네. 저희 거는 다 자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정말로 이렇게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의 마인드랑 깊이가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 중에는 뭐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친구들 불합격하고 만나서 얘기해 준 부분이 뭐였냐면 이 시험이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변경이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반면에 지금은 사실은 넓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셔야지만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과 아닙니다. 귀중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네. 혹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어필할 시간 좀 갖고 네. 저도 이 두 분과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정이 없는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신체 손해사상사를 합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관련돼서 근무를 오래 하다가 지금 두 분 같이 독립손해사상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이 공부하시고자 하면 일단 첫 번째가 목표를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합격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합격을 하고 나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뭐 사업을 꾸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하신다면 공부할 때 더 기운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그 43회 수석 합격생이자 현 신체 손해사정사로 근무하고 계신 이동윤 차장님 그리고 손해사정사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보상 내용만을 전달하는 핵보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